우리모드 10대 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일현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업을 하고 조금 바쁘게 지내느라 영상 작업을 못한 점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작업을 쉬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소노반 비스트가 더 강한가요? 블랙 프리저가 더 강한가요? 였습니다. 그래서 컴백 영상으로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노반 비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가 마음이기 때문에 블랙 프리저가 더 강한 설정으로 재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소노반 비스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소노반 비스트가 블랙 프리저보다 강한 이유. 첫 번째, 드래곤볼 타임라인에서는 새로운 변신이 등장했을 때 전의 변신보다는 항상 강했다. 정말 말 그대로예요. 드래곤볼 타임라인을 보면 이것도 변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개왕권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죠. 개왕권보다는 슈퍼 사이어인이 더 강했고 슈퍼 사이어인보다는 2, 2보다는 3, 3보다는 갓, 갓보다는 블루, 블루보다는 무의식의 극이 징조, 징조보다는 무극 완성형, 무극 완성형보다는 자의식의 극이, 자의식의 극이보다는 진정한 무의식의 극이. 물론 파워 하나만 보면 이 변신이 강하다, 속도만 보면 이 변신이 강하다, 따지고 보면 뭐 끝도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나온 변신이 더 강합니다. 변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작중에 등장했었던 미래 트랭크스의 원기검도 그랬고 자머스의 변신도 그랬죠. 항상 전에 등장했던 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전의 폼보다는 계속해서 강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타임라인에서 가장 나중에 등장한 소노반 비스트의 변신이 당연히 가장 강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 극장판이죠. 손오공과 베지터는 여기서 프리저의 언급 따위는 없었다. 알아요. 물론 제작 시기만 보면 블랙 프리저 설정이 등장하기도 전에 슈퍼 히어로 극장판이 나왔기 때문에 블랙 프리저의 언급 없이 지레인이나 브로리의 강함에 대한 언급으로 끝났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슈퍼 히어로도 정사이고 코믹스도 정사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든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지금 코믹스는 슈퍼 히어로의 프리퀄 연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면 극장판 슈퍼 히어로 직전의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이번도 그래노라처럼 망하지 않은 이번 에피소드가 제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블랙 프리저의 등장입니다. 코믹스에서 손오공 베지터가 블랙 프리저의 힘을 뛰어넘어야만 슈퍼 히어로의 손오공과 베지터의 대사가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브로리도 손오공 베지터와 함께 계속 수행을 해왔으니까 더 강해졌을지도 모르고 거기다 지렌도 손오공에게 그 쓴맛을 봤는데 지금은 더욱더 엄청나게 강해졌을지도 모르잖아요. 지렌, 브로리, 소노바는 손오공 베지터 프리저와 다르게 제가 봤을 때 그냥 타고났어요. 손오공 베지터 프리저의 싸움은 전형적인 수행에서 강해지고 변신해서 강해지고 이런 진부한 드래곤볼의 패턴입니다. 무의식의 극이, 자의식의 극이가 나와서 뭔가 새로운 베리에이션이 등장할까 했었는데 블랙 프리저가 나오고 다 끝났어요. 아무리 신의 힘을 사용해서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몸을 내 맘대로 움직여도 수행에서 전투력이 상승하면 결국 다 소용없다는 매우 드래곤볼스러운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블랙 프리저는 결국 수행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유, 소노바는 브로리와 마찬가지로 돌연변이 사이어인이다. 여기서 또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프리저도 돌연변이 설정이고 베지터도 브로리 정도는 아니지만 태생 자체가 엄청 강했죠. 하지만 소노반과 브로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수행 제로 상태에서도 갑작스럽게 손오공 피콜로의 전투력을 뛰어넘었고요. 잠재 능력은 작중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지만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노계왕신이 소노반의 잠재 능력을 모두 개방해주어 얼티밋 5반 또는 미스틱 5반이라고 불리는 슈퍼 사이어인 3를 여유로 뛰어넘는 엄청난 힘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셀편 이후에 손오공이나 베지터와 다르게 5반이 뭐 별다른 수행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셀과의 전투에서 손오반이 분노해서 아마 자신의 모든 힘이 다 터져나와 슈퍼 사이어인 2로 변신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셀과의 전투가 드래곤볼 타임라인에서 에이지 767년이거든요. 그리고 마인부우전, 그러니까 에이지 774년, 약 7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슈퍼 사이어인 2가 되었던 소노반은 다시 잠재력 개방으로 얼티밋 소노반이 된 거예요. 손오공이 뼈를 갈고 베지터가 영혼까지 팔아서 변신한 폼들을 그냥 날먹 여유로 뛰어 넘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지구인과 사이어인의 혼혈이기 때문에 강했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물론 이게 틀린 게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소노바는 트랭크스 손오천과 비교해도 차원이 달라요. 굳이 비슷하다고 하면 브루리 정도일까요? 브루리도 단시간의 싸움만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었죠. 네 번째 이유, 작중의 대사와 오피셜 문구. 뭐 그리 대단한 이야기라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자고요. 슈퍼히어로 극장판이 개봉되면서 슈퍼히어로 웨어스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동봉되어 있는 스티커 중 하나, 소노반의 스티커 뒷면을 보면 피콜로와 함께 가장 사랑하는 딸 팡을 구하기 위해 일어선 오반, 강적들을 무찌르기 위해 잠재 능력을 개방하여 최강의 전사로, 최강의 전사라고 하네요. 작중의 피콜로의 대사를 볼게요. 오반, 내가 마음만 먹는다며 이 세계 최강이다. 피콜로가 손오공 베지터 블랙 프리저의 존재는 알고 하는 말일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신과 합체한 똑똑한 피콜로가 한 말입니다. 브루리 편에서 브루리와 오즈터의 힘도 어느 정도 예감했을 것이고, 피콜로는 모로 편에서 손오공의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까지 확인을 했었죠. 거기다가 또 피콜로가 왜 대단하냐면 어찌 보면 이게 불길한 예감이라고 해야 할까? 제 뇌피셜을 조금 보태서 말하면 조만간 강적이 등장할 것 같다, 어찌 보면 신과 같은 그런 예언의 능력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반에게 그렇게 더 수행하라고 극장판에서도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다음은 토리야마 아키라의 코멘트. 소노반 비스트를 말하길 소년시대의 소노반의 각성 이미지를 베이스로 만들었다. 소년시대의 각성 이미지라면 이거잖아요. 그것도 셀과의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손오공 베지터, 현톱 셀 맥스와의 전투 때도 비슷한 파워업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토리야마의 셀 맥스에 관련된 코멘트도 볼게요. 셀 맥스가 완성되었다면 브루리조차 이길 수 없는 초인이 될 예정이었지만 억지로 기동을 해버려 제어가 듣지 않는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셀 맥스의 힘은 브루리를 초월한다. 이런 엄청난 셀 맥스를 오렌지 피콜로가 제어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오렌지 피콜로보다 셀 맥스가 훨씬 강하지만 그래도 오렌지 피콜로가 어느 정도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렌지 피콜로가 이미 손오공 베지터, 슈퍼사이어인 블루의 힘은 뛰어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셀 맥스의 힘은 브로리를 초월한다고도 했는데 손오공 베지터는 아직도 비루스벨에서 브로리와 지렌의 힘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브로리보다 더 강한 셀 맥스를 소노반이 처리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 정리해볼게요. 손오공 베지터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수행하고 싸워오며 강해진 그 힘을 소노반의 분노만으로 이렇게 쉽게 뛰어넘는다는 것은 솔직히 저도 좀 찝찝하기는 합니다. 그동안의 손오공과 베지터의 노력은 뭘까? 우리가 긴장하며 수십 년 봐왔던 수많은 에피소드는 뭐가 되는 건가? 하고 말이죠. 브롤이나 소노반 같이 이런 천재 전사들 하나만 나오면 다 끝이잖아. 거기다 프리저 역시 10년 정도의 수행으로 풀파워의 손오공 베지터를 동시에, 그것도 단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는데요. 아무리 소노반이 뛰어나도 그렇지 이것까지 날먹하겠다고? 작가님의 욕심이 지나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또 이런 엄청난 힘을 손오공 베지터가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더 엄청난 스케일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고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제가 납득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동안의 드래곤볼이라면 소노반 비스트는 최강일 수밖에 없고 블랙 프리저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노반 베지터가 이미 블랙 프리저를 뛰어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노반보다 강하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소노반이 블랙 프리저보다도 약하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드래곤볼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작가의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프리저가 다시 한번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 이번에는 20년치 수행을 하고 나타나 다이아몬드 프리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손오공이 무의식의 자의식의 무지개 슈퍼사이언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손오천 트랭크스가 퓨전해서 비스트 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도 몰라요. 분명 지금은 작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소노반 비스트와 블랙 프리저 누가 더 강하다고 보시나요? 지금의 손오공 베지터는 소노반 비스트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시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슈퍼땡스 버튼이 추가되었으니까요.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늦어진 이유인데요. 제가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직장을 옮기게 된 건데요. 직업 자체는 비슷한데 업계가 완전히 다른 곳이라 배울 것도 많고 일도 많아서 아무래도 유튜브에 시간을 많이 투자 못한 것 같아요. 이번 직장 일이 익숙해지면 다시 예전처럼 주 1회 이상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넷플릭스 일 끝내고 피곤해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이련장서 사랑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